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i5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BMW의 전기차 개발을 살짝 살펴보면요. 2008년에 미니 E 그리고 액티브라는 전기차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BMW i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 런칭할 때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i3 그리고 i8 모델이었습니다. i3는 그 당시 주행거리가 200km가 안 되는 소형 전기차였는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reliable하게 탈 수 있는지 좀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큰 인기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i8 같은 경우에는 BMW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슈퍼카가 없었는데 정말 슈퍼카 디자인의 윙도어가 있는 그런 차들을 BMW에서 개발했다는 것 자체로 매니아층은 있었지만 그 당시 슈퍼카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온 그런 차는 없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370마력을 가지고 있고 제로백은 4.4초고 제원을 살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3기통이라는 엔진은 많은 놀림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결국에는 i8 그리고 i3 모델 모두 판매량이 저조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BMW가 전기차 개발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BMW가 전기차 개발에 조금 더 일찍 뛰어 들어간 만큼 어느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i5에는 4가지 팀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크게는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하나는 사륜구동 모델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공식 가격은 8,490만원이며 후륜의 340마력의 출력으로 시속 100까지 6초가 걸리고 최고속도 193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심 전비는 kW당 4.9km이고 고속 전비는 kW당 4.6km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국내 인증 주행 가능 거리는 453km로 꽤 준수한 편이고요. M스포츠 모델은 9,57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더 차이가 나게 되는데 차량 제원은 모두 동일하고 옵션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모델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는데 이거는 지상고를 승객과 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높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M 스포츠 모델은 M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는데 바디롤을 억제하고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짧고 단단한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서 지상고가 약 1cm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실내 조명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신형 BMW의 상징인 아이코닉 글로우가 SE 모델에선 빠지고 실내의 화려한 인터랙션 바로 불리는 그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게 빠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일반차 같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죠.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변경을 포함해서 M스포츠 모델스럽게 몇 가지 재질의 차이가 있고 외장에 주어지는 기본 모델의 그 크롬 색상은 모두 블랙으로 변경됩니다. 물론 앞버퍼 디자인이 좀 더 스포티하게 변경되고요. 서라운드 뷰와 기본적인 반자율 주행은 모두 기본 모델에 포함되지만 M 스포츠 모델에만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탑재됩니다. 제스처 컨트롤로 두 모델 모두 사용 가능한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오디오인 것 같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하만 카돈도 아니고 일반 그냥 기본 베이스 음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3 시리즈의 하만 카돈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 느낌인데 음향에 큰 관심이 없거나 신경 쓰지 않으신 분이라면 크게 문제 없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바우슨 윌킨스 사실 베이스랑은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이 바우슨 윌킨스는 음량 쪽에 있어서 탑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잠시 볼보를 타면서 바우슨 윌킨스를 한 6개월 동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그 오디오 때문만으로도 차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매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M 스포츠 모델이 좋은 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4륜 모델인 xDrive 40 M 스포츠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1억 380만 원으로 M 스포츠 후륜 모델에 비해서 8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무게는 150km 정도 더 무거워진 대신 출력은 50마력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 제로백은 5.4초로 조금 더 빠르며 속도도 215km에서 제한됩니다. 배터리는 같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나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진 않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출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40km 줄어든 412km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다면 도심이랑 고속 주행 전비가 둘 다 4.3km를 갈 수 있어요. 한 킬로와트당. 사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을 살펴보면 고속 전비와 도심 전비가 동일한 그런 차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아우토반이 있는 시속 200까지도 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웃도반이 있는 독일차답게 고속 전비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두 모델 모두 주행에 따라 이제 세팅값이 변경되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를 두면 좀 더 단단해지고 컴포트 모드를 두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탑재되고요. 후륜 조향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유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타봤을 때 뭐 기본 모델도 크게 어려움 없이 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꼭 필수 옵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후륜 조향을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알 수 있기는 하기 때문에 취향일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힐 얼라이먼트나 이런 게 더 틀어지기 쉬워지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조명, 외장은 모두 후륜 M 스포츠 모델과 동일하게 들어가고 실내만 한 단계 위에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 모델에서는 브레이크가 레드 캘리퍼로 변경되고 하륜구동 모델 두 모델 다 제스처 컨트롤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 제스처 컨트롤이 이렇게 하면 볼륨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볼륨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시정지 또는 재생, 이렇게 하면 다음 곡, 이렇게 하면 이전 곡. 근데 이게 굉장히 인식률이 높고 정말 제가 타봤을 때 사용이 정말 편해요. 그래서 이 옵션은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사륜구동에 더 돈을 주고 모델을 올리는데도 이게 빠진다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네, 이제 차량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차감입니다. 기본 SE 모델 승차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단하면서도 정말 쫀득하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게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바퀴가 따로 잘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동시에 턴을 할 때 그렇게 또 차가 안정감을 잃는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었던 거는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롤이 일정하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롤이 엄청 생기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무게 중심을 살짝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무게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그래도 굉장히 잘 달리는 차라고 저는 느꼈고요. M 스포츠 모델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더 단단하고 그렇지만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베이스 모델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이 G포스가 상승을 하면서 그 갑자기 롤이 발생하는 지점이 좀 더 늦고 좀 덜 생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세팅을 좀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SE 모델과 M 스포츠 모델의 큰 차이점은 브레이크가 아닐까 싶은데 i5 기본 SE 모델에서는 브레이크가 좀 더 밀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 M 스포츠 모델에서는 좀 더 제가 원하는 만큼 반응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내에는 인터랙션 바라고 불리는 이제 비상 깜빡이를 틀면 이 모든 바 전체가 빨갛게 깜빡거리고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색깔도 바뀌고 무늬, 디자인 뭐 다 변경됩니다. 눈이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리한 기능은 계기판에 AR 모드가 있는데 앞 카메라를 계기판에 디스플레이해서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신형 5 시리즈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후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옆에 창문에 비해서 앞 후드가 좀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에 잠시 멈췄다가 재출발을 할 때 앞에 뭐 애완견이라든지 어린아이가 있을 때 좀 보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AR 기능을 사용하면 그래도 화면으로 한 번 더 더블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기차인 만큼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했을 때 계기판에 466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히터를 제가 그렇게 강하게 트는 편은 아니에요. 12월이었고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을 모두 다 했을 때 약 380km 정도 운행하면 15% 정도의 잔량이 남았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400km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백 성능은 6초를 가지고 있는데 i5와 530i 둘 다 제로백 6초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초반 가속에 있어서는 i5가 좀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인 만큼 최대 토크가 밟는 순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밀어주는 힘이 초반에 강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내연기관 모델은 좀 후반대에 장점이 있을 거고요. 전기차는 150km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힘을 그 전보다는 발휘를 계속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면 기어가 없기 때문에 PM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속도를 좀 제한하게 됩니다. 엑스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으로 치자면 제로백 한 4초 후반대? 5초 정도 되는 차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DS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 DSC 스포츠 모드 그리고 오프 모드가 있는데 DSC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 차가 돌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조금만 강하게 밟아도
조금의 드리프트가 발생하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어느 정도의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스템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가 스핀이 날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지는 않고요. DSC를 오프를 해버리면 차량이 굉장히 쉽게 그냥 돌 수가 있어요. 그냥 드리프트가 그냥 가능합니다. 뭐 능숙한 운전자라면. 그래서 이 DSC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후륜구동 모델은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이 DSC를 스포츠나 오프로 두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을 몇 가지 들면 이제 계기판의 각도가 살짝 오른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운전자 시점에서 이제 핸들 안에 계기판에 이 왼쪽보다 또 오른쪽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편이에요. 이 급이라면 그래도 i5 정도면 뭐 E클래스나 이런 차들이랑 경쟁하는 모델인데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세팅을 바꿔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을 또 하나로 추가를 들자면 앞좌석의 헤드레스트가 이게 앞뒤로 살짝의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탁탁탁탁 움직이는 뭐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 정도 급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의 등받이가 좀 각도가 상당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3 시리즈의 등받이 각도보다 살짝 더 높은 느낌이거든요.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도가 조절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BMW i5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BMW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 5 시리즈 모델인 만큼 BMW에서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4가지 모델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륜구동의 M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온전히 후륜에 가져갈 수 있으면서 드리프트나 이런 오버스티어를 좀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재미있는 차라고 생각도 들고, 거기에 제스처 컨트롤까지 들어있으면서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윈터 타이어를 탑재하면 크게 뭐 눈길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후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E 모델은 반면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빠지고 인터랙션 바도 빠지고 오디오도 아쉬운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옵션이 모두 들어간 9,500만원짜리 M스포츠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BMW i5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